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의 글로벌 국익 정치 시간입니다. 네, 사법개혁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판사의 탄핵이 국회에서 가결이 됐는데요.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탄핵이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판사들의 탄핵이 잘못하면 돼야 되는 거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충분하게 견제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장관들도 탄핵될 수 있고요. 판사도 탄핵될 수 있는 거죠. 네. 검사들도 마찬가지로 구속될 수 있는 거죠. 네. 법 앞에 평등한 그러한 공정한 세상이 열려야 될 것입니다. 그동안 사법계가 얼마나 부조리가 많았나요? 특히 이 정관, 현관, 유착 비리. 네, 어제 판사, 어제 검사가 오늘의 변호사가 돼서 정관 특혜, 정관 비리를 누리면서 수임료를 일반 변호사들보다 3배, 4배, 5배씩 받아가면서, 그러면서 자신들이 정관으로서, 판사로서, 검사로서 뭔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처럼 그러한 일들을 수행하고, 또 실질적으로 몰래 변론 그리고 비밀 변론이 이루어진 그러한 사실들이 밝혀졌죠. 이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사법개혁을 할 때 판사고시, 변호사고시, 검사고시를 분리해야 됩니다. 판사는 판사만 해야 돼요. 얼마나 멋있나요? 판사는 절대로 정치나 변호사 하면 안 됩니다. 판사로서 멋지게 살다 가는 겁니다. 그 정신이 고귀하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나는 평생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 나는 이 시대의 양심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정치인들의 눈치를 보지 않으면서 공정한 재판을 수행해낸다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검사, 정의를 위해 살겠다라는 생각으로 절대로 정치하거나 변호사 하지 마세요. 검사로서 멋지게 사세요. 네, 정의의 검사가 돼서 정말 억울한 사람이 없게끔 그렇게 멋진 검사로 살다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왜 검사가 변호사가 되고 정관예우, 정관특혜, 정관비리를 저지르고 왜 또 정치를 하면서 그 고귀한 가치를 버리고 있습니까? 안타까워. 저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네. 그래서 판사고시, 변호사고시, 검사고시를 분리해서 판사는 판사만, 검사는 검사만, 변호사는 변호사만 할 수 있게끔 재판의 3건이 분리될 수 있게끔 해주고, 판사와 검사는 정계 진출을 막아서 정치하지 않게끔, 정치 판사, 정치 검사였다라면 국민들이 배신감을 느껴요. 예? 그래서 특히 정치에 관련된 재판들이 굉장히 많은데 판사들이 나중에 커밍아웃 해가지고 알고 보니까 나는 여당 편이었어, 알고 보니까 나는 야당 편이었어. 그 국민들이 배신감 느끼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경찰하고 검찰이 동업자잖아요. 동업자인데 이 경찰과 검찰이 이 올바른 수사를 할 수 있게끔 이 철저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경찰에도 이제 감사관들이 있는데 감사관도 또 경찰이에요. 그 밥에 그 나물에 그 밥입니다. 그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정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 감사위원 제도를 둬서 경찰의 수사에 불공정이 있다 그러면 민간 감사위원들이 감사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상식적으로 아주 요즘에는 법률이라는 것이, 법학 전공한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법률이 상식적인데 보면은 증거도 있고 그런데도 이게 정관예우, 현관, 유착 비리에 의해서 이 유죄가 될 게 무죄가 되는 거예요. 또 이 어제 변호사, 어제 판사, 어제 검사가 변호사가 돼서 이게 정관 비리를 저지르면은 유죄가 될 게 무죄가 되는 것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재판 결과가 막 바뀌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이거는 편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불공정한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봐야 되는 겁니다. 연예인들과 전관, 현관의 유착 비리들, 또 전관 경찰과 현관 경찰의 유착 비리들, 이게 참 슬프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검사도 마찬가지예요. 검사도 감사위원들이 민간인들로 유촉해서 이 검사의 수사에 문제가 있다, 이의 신청을 한다 그러면은 민간 감사위원들이 감사할 수 있게끔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억울함을 풀어줘야죠. 네. 자기들이 계속해서 경찰이 변호사에 의해서 수사에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검찰에서 또 그 영향을 또 받고, 항고를 하면은 또 재항고를 하면은 다 똑같아요. 그냥 계속 똑같습니다. 재정 신청을 하면은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재정 신청을 하면은 이제 법원에다가 재판을 검사들이 계속 이렇게 불공정하게 수사를 하니까 재판을 해 주십시오. 예? 재판을 기소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라고 재정 신청을 하면은 이게 10일밖에 안 줘요. 시간도. 검찰 항고는 30일인데 10일. 여기서부터 이 판사들의 권위가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재정 신청을 하게 되면은 비용 부담을 시키겠다. 네, 뭐 각종 뭐 수임료 등, 뭐 각종 뭐 번역료 등, 뭐 각종 뭐 출장을 가서 수사 어떤 현장을 검사를 했다 그러면 그 출장료 뭐 이런 것들을 비용 부담을 시키겠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겁니까? 국민들이 고통스러워서 억울해서 수사를 고소를 했는데 검찰에서 또 한 패가 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항고를 하고 재항고를 해가지고 검찰에서 아주 달걀로 바위치기처럼 이런 고통의 순간들을 넘어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 재정 신청을 하니까 1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예? 시간이 없어요. 네. 그 10일 지나가면 못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또 비용을 부담시키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국민들이 재정 신청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재정 신청 전담부를 만들어서 재정 신청을 해서 국민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 국민들의 입장에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네, 사법개혁 정말 강력하게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사를 했다. 검찰이 수사했으면 기소는 다른 사람이 해야 돼요. 기소는 이제 재판에 붙이는 거죠. 이러면은 기소와 수사를 철저하게 분리해서 기소하는 사람, 그리고 수사하는 사람이 달라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달라야 돼요. 감사는 검사들이 검사를 감사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안 합니다. 네, 이거 감사실에다가 아무리 민원을 넣어봤자 이거는 달걀로 바위치기예요. 네, 경찰 감사관실에다가 아무리 한번 넣어보세요. 또 민간 뭐 예를 구청 감사관실에다가 이거 감사해 주세요라고 계속 요청해 보세요. 달걀로 바위치기입니다. 이거는 무조건 감사위원들은 민간들이 담당을 해야 돼요. 민간들이. 공무원들을 감사하겠습니까? 매일 같이 밥 먹는 사이인데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래서 사법개혁을 강력하게 추진을 해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많아요. 아주 세세한 것들만 보세요. 그러면은 아주 뭐 우리가 한번 고소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검사에서 무혐의 처분했을 때 우리가 고등 검찰청에다가 항고해보고, 또 대검찰청에다가 재항고해보고, 또 고등법원에 재정 신청해보고 해보면은 이들이 얼마나 국민들을 가볍게 생각하는지를 철저하게 알게 됩니다. 오죽하면 국회에서 판사를 탄핵했겠어요. 네, 헌정사상 최초라 그러잖아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거 진짜 우리가 개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국민의 국회에서 탄핵을 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또 감싸기 한다? 자기들이 판사 그룹이기 때문에 이것도 제고해야 됩니다. 예. 헌법재판소 이거 다시 한번 제고해 봐야 돼요. 왜 최종 결정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그걸 뒤엎을 수 있다라는 거,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뒤엎었을 경우에 꼼짝 못하고 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뭔가 뭐 국회에서 다시 한번 탄핵을 할 수 있게 한다든지, 네, 아니면은
헌법재판소와 또 다른 기관이 공동으로 심사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이 자기들의 그룹 감싸기가 너무 심각하니까, 자정 능력이 없으니까 신뢰가 안 가는 겁니다. 판사의 재판까지도 신뢰가 안 가고 검사의 수사도 신뢰가 안 가니까 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죠. 아, 정말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또 이제 그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경찰의 비리가 엄청날 겁니다. 저는 저도 이제 의무경찰 출신이에요. 의무경찰을 해서 경찰, 저도 이제 막 여러 준비를 하다가 제가 경찰보다는 하도 더러운 꼴을 너무 많이 봐서 교육 공무원이 되겠다. 그래서 이 세상을 교육으로 바꿔보자, 이렇게 생각해서 저는 교육 공무원이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저한테 너무 맞지 않아서 교육 공무원도 제가 그만두고, 그리고 이제 교육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살아왔는데, 그러다 보니 계속 공무원들하고 이제 제가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부딪히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고소도 해보고 또 항고도 해보고 재정 신청도 해보고 하다 보면, 야, 진짜 저들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가 정말 대국민 서비스 정신이 없어요. 네, 정말 안타깝습니다. 누가 주인인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자기들의 그 어떤 그 카르텔 속에 파묻혀 가지고 자기들 그룹에 아주 취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바뀌어서 국민들이 얼마나, 국민의 국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들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무슨 전화가 또 왔네요. 네, 자, 오늘 사법개혁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